한국 근대 조각은 서구 아카데미즘의 영향을 받아 석고를 활용해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 속에서도 조각가들은 고철이나 철판의 자투리와 같은 새로운 재료들, 용접과 같은 새로운 기법 등을 활용해서 점차 추상적인 형태의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다양한 조형적 실험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던 송영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던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송영수는 한국 현대 조각사에서는 철조, 용접 조각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던 선구적인 조각가였습니다. 1957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국전의 추천 작가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출품했던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효라는 작품입니다. 효는 새벽을 뜻하는 한자어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추상 조각처럼 보이지만 맨 꼭대기에 초승달, 그 아래 새의 머리, 그리고 초승달을 향해 긴 구조물이 마치 식물처럼 뻗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직선이나 수직도 없고 완벽한 용접도 없는 것이 송영수 철조 조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차가운 쇠붙이라는 재료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에서는 따뜻한 인간미와 유연성, 포용성 등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만나보실 작품은 전상범의 새 삐입니다. 전상범은 조각가일 뿐 아니라 행정가, 교육자로서도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63년 원영회라는 전위 조각단체를 창립하고 물질성을 강조한 조각작품을 여러 발표해왔습니다. 1960년대 실험적인 작가군의 집단화 속에서도 그는 재료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철조뿐 아니라 돌, 대나무, 종이, 가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요구하는 기술에 의해 재탄생되어 그 자체로서 강한 생명력을 띱니다. 새삐라는 이 작품은 대나무를 직선과 사선으로 겹친 후 그 위에 종이를 붙이고 채색을 한 작품입니다. 대나무의 골격과 종이가 구겨짐으로써 생기는 주름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상범이 생전에 추구했던 재료에 대한 본연의 성질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추상미술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사실주의 조각상을 제작하면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던 작가도 있었습니다. 권진규는 테라코타, 건칠, 석재, 목재 등을 활용해서 말, 여인상, 인간의 두상과 흉상 등을 제작해왔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 권진규는 다수의 인물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인물상을 제작할 때 자신의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모델로 활용했습니다. 이 선자라는 작품 역시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이 선자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 불교 조각에 관심을 가졌던 권진규는 이 작품에서 화강암을 재료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화강암을 쪼아가는 과정에서 전통 조각의 질감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장식을 생략하고 작가와 대상 간의 정신적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긴장감과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